권리분석이란 해당 경매 물건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 인수하게 되는 권리나 부담에 대해서 사전에 밝혀내는 작업을 말한다. 자, 우리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죠? 매각대금 이외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컨대 우리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그걸 임차받았다가 보증금을 떠안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 가등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심지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분석은 사전에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이거 밝혀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권리분석의 구조를 보면요. 자, 권리분석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은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고 거기에 대한 담보권이나 어떤 설정되어 있는 것들, 근저당권이나 기타 어떤 압류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겠죠. 그래서 보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조와 거기에 이제 기입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분석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 등기부에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는 거고요. 갑구는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의 이전 단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는 또 이제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입이 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이제 기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표제부에는요 집합건물이라는 그 등기부등본이 있고요. 일반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구분 상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그랬죠. 예, 한 동의 건물을 가지고 구분해서 이용상, 구조상 쪼개놓은 걸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기부등본을 집합건물을 보면은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다 없다 이것이 안 돼 있는 게 미등기. 그리고 대지권이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대지권에 보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이런 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사항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토지 별도 등기 이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서 보셔야 할 것은 표제부에서는 대지권과 토지 별도 등기 부분에서 유의하시고 자, 갑부에서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나와 있는 이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을부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보고 인수가 되는 권리다 아니면 소멸되는 권리다 이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는 등기부로 보고 그 외에 등기부 외에 나타나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주택 임대차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에다가 등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주택 임대차는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등기부 띄우면 여기 사는 사람 임차인이 누구다? 나오질 않죠. 예. 그래서 대부분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임대차 관리에 있어서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거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권리관계를 순위를 따져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물권과 같은 효력을 줘서 권리를 순위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거는 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임대차 말고 또 특수한 권리들이 있는데요. 야, 유치권이다, 법정지상권이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예컨대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그 건물을 계속 유치할 권리, 언제까지?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현 소유자든 다음 경락받은 소유자든 누구라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것이 이제 막강한 권리 유치권이라 그래요. 이건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유치권을 행사 중 뭐 현수막 붙어놓은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표시에 보면은 매각공고서 표시에 뭐 유치권 신고 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지상권이 있고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다.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거 등급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그 임야에 묘가 있더라. 그럼 그 묘를 내가 내 땅이다라고 해서 함부로 이게 파헤쳐서 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묘 같은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분묘에 대한 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분묘 소유자가 분묘를 계속 제사를 지낼 때까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등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등기부 외에 나타나는 권리 분석 이렇게 임대차와 특수권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부에 나타나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부 이외의 권리 분석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학상 사법상의 권리 분석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강학상이라는 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용어를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법상의 권리 분석. 자, 사법하면 사법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게 있어요? 공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기관의 관련된 거, 공기관, 그리고 이거는 사인간에 관련된 법을 말하는 거고요. 공법상의 권리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법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낙찰받는다 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집을 지은다면 몇 평을 지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나 낙찰을 받는다 할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용도를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요양원을 한다. 아니면 이 상가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을 때 이 상가를 가지고 내가 어떤 학원을 할 예정이다. 아니면 뭐 미용실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내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대한 규율이 있어요. 토지에도 다 용도별로 규제가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용도별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공법상 규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공법상 규제를 검토하여 토지 건물의 이용 가능성, 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분석이다. 자, 불법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 건축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이 집을 짓는다 할 때 내가 몇 평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토지와 관계된 공법에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약칭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도 줄여서 뭐 개특법 이렇게 말들을 하죠.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산림법, 측량 수로의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옛날에 이제 지적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과 관계된 공법에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법상의 권리 분석은 이런 관련 법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 건물을 매입할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된 규제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공법상의 권리 분석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법들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판단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설명하냐? 자,
우리가 이렇게 사법상의 권리 분석으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등기부 외의 권리 분석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권리 분석은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한 90% 이상은 다 해결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런 공법상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사안마다 물건을 어떤 물건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법상 규제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체계도를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